그 이차함수가 똑같이 나오게 돼요. 이차함수가. 음. 그래서 거의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다시 보실 기회가 있을 거고, 근데 그 함수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중간고사 범위를 이제 도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네, 정리주간에 가질 거예요. 정리주간에 이제 이 복소수 배웠던 거 싹 다 처음부터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볼 거고, 어, 얘네들 이제 좀 문제들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사실 베이직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해설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스스로 순공 시간을 뽑으셔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 나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이제 맨투맨으로 하는 거는 이제 노말 정도부터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노력. 어.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감이 안 잡혀. 아직까지 공수학상이 적응이 안 됐어. 그럼 뭐 요걸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 붙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네. 음. 또 숙제한 것 중에서 지난 주말처럼 질문 주시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 상시적으로 남겨드리니까, 네, 여러분들 질문 주시는 거 이렇게 동영상까지 하는데 제가 쓰는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도 안 돼요. 그래서 부담 없이 질문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거 보도록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의 활용. 네. 네. 자, 어. 도로를 이렇게 뚫으려고 한대요. 근데 도로를 제한 땅의 넓이. 우리 땅을 좀 넓게 쓰고 싶겠죠? 그래서 도로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땅을 넓게 쓰고 싶어요. 도로의 폭을 몇으로 해야 십자가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으로 해야 그 땅의 넓이를 1500을 쓸 수가 있을지, 그렇게 해보는 문제입니다. 세로의 길이는 40인데 얘는 여기 오른쪽에 잘렸구나.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럼 요거가 이제 실생활에서 나오는 녀석이죠. 얘를 이제 수학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제가 변수 x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도로의 폭을 물어봤으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여기는 이 색칠된 녀석의 면적이 1500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전체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얼마예요? 2400 제곱미터죠.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데 이 십자가 모양의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몇이죠? 40 곱하기 x. 그 다음에 가로 모양의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몇이죠? 60 곱하기 x. 자,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겹쳐진 부분을 내가 한 번만 빼주면 되는데 두 번 빼줬죠. 그래서 한 번은 더 해줘야 돼요. 플러스 x제곱. 자, 요렇게 식을 세워서 일상생활을 수학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럼 x에 관한 2차식이 되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2400이 얼마가 나온다? 1500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죠. 1500을 넘겨주시면은 여기 이제 90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90하고 10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x는 10 또는 90이 나왔어요. 자, 수학에 데려올 때 이제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그 변수의 변역인데, 변역이 무슨 말이냐, 변수의 영역이라는 뜻이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x라는 도로의 폭은 누구보다 작겠니? 그거를 품고 있는 6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거를 품고 있는 4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근데 90이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제외시켜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실생활 활용해서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로의 폭은 10m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이 수학을 실생활로 데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아래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갈점 문제. 273번입니다.
돼 있는데요. 이 직사각형이 가로는 늘어나는데 세로는 늘어나는데 가로는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t초가 지났는데 그러면은 넓이가 감소하는 힘이랑 증가하는 힘이 같이 받고 있는데 t초 후에는 그 넓이가 처음의 넓이랑 똑같아지더라. 그래서 포인트가 이거죠. t초가 지난 후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아진다. 이러한 성질이 있다. 저 성질을 기점으로 내가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33 곱하기 60이라는 넓이를 갖고 있죠. 자, 그거랑 같아진다. 뭐가? 이러한 방식으로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가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가로의 길이가 몇 초 2cm씩 줄어드는 변화가 있고 세로의 길이는 3cm씩 늘어난대요.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자, 1초에 2가 줄어들고 2초에 2 곱하기 2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t초에는 2 곱하기 t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자, 그래서 넓이가 가로의 길이가 처음에 66이었는데 2cm씩 줄어들어서 t초 후에는 2t만큼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원래 33이었는데 3cm씩 늘어나서 t초 후에는 이런 길이가 됐겠죠. 자, 요 식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66이었는데 몇 초마다 2씩 감소했으니까 t초 후에는 2t만큼 감소한다. 1초에는 2 곱하기 1, 2초에는 2 곱하기 2, 3초는 2 곱하기 3, t초 후는 2 곱하기 t. 네, 이런 식으로 t를 이용해서 수학으로 저 상황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이 있을 거고 그 t의 값은 네, 이 빨간색 발문에 해당하는 답이 되겠죠. 자, 34 이거 60입니다. 60. 자, 그러면 생각보다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수함을 곱해서 전개한 게 얘랑 지워지니까요.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6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6t, 그 다음에 3 곱하기 60 하면은 180t. 그게 얼마다? 0이다. 요거니까요. 계산이 어려워서 6으로 좀 마이너스 6으로 나눠 볼게요. t 제곱 11t 마이너스 30t 이퀄 0.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여기다 다시 써주시면은 t 제곱 마이너스 19t 이퀄 0이죠. 자,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은 t가 0 또는 19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다음 중 답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0초 또는 19초가 나오는데 다음 중 답이 안 되는 거. 답이 되는 건 뭘까요? 19가 답일까요? 0이 답일까요? 둘 다 답일까요? 답이 된다면 걔는 왜 답이 되고 답이 안 되면 왜 안 될까요?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33 곱하기 60이 되는 게 이건 맨 처음이잖아요.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초가 경과를 해야 처음이랑 같아지는지. 그래서 19초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는 답만 이렇게 딱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한번 해보죠. 네, 요 페이지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우리 2차 방정식을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 2차 방정식 ax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 이것도 내가 연습을 시킬 건데. 자,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거든요. 자, 오늘 그 스킬도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이거 넘겨서 저거 해주시면은 요거는 뭐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양변 a로 나눠주시면은 이게 a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x 플러스 2a분의 b를 루트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요. 넘겨주셔갖고 통분해 주시면은 x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네, 근해 공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계신 근해 공식인데요. 자, 근해 공식에서 이 루트 안을 보시면은 이런 식이 있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요. 얘를 이제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 이렇게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이게 되냐면, 왜 이런 이름이 생기게 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냐, 0이랑 같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0보다 크면은 평범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되고요. 0이랑 같으면 얘가 지워져서 근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중근이 나오게 됩니다. 이중근.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중학교 때는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허수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고등 버전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허근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근의 종류를 판별한다는 점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전달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 판별식이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이러한 베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요식을 보시면은 내가 이 b를 2분의 b를 b 다시라고 하게 되면 또 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b 대신에 2b 다시를 대입할 수가 있죠. 짝의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b 대신에 2b 다시. 자,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써볼게요. b가 만약에 짝수여서 2로 나눠서 나온 값을 b 다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b는 곧 2b 다시예요. 그거를 대신 대입해 줘 볼게. 그럼 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여기가 2b 다시를 제곱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 다시 마이너스 4ac. 자, 2a. 자, 여기 있는 4가 묶어서 나오면은 2로 나올 수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약분이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느냐?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식이 바뀌었죠? 자, 기존의 식에서 이 식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몇으로 나눈 겁니까? 4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얘를 4분의 d라고 불러요. 자, 짝의 공식에서 나오는 판별식. 그래서 4분의 d입니다.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이 판별식을 가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판별식이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뭐라고? 판별식은 그냥 원래 태초에는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근이 몇 개겠구나 알려주는 거. 근데 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내가 x로 이루어진 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로 이루어진 식 fx라고 놔볼게요. 우리 이걸 이제 이차함수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equal 0, 즉 fx가 0이 될 때를 바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에서 y 값이 0일 때가 이렇게 됐을 때가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2차 방정식.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y는 0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이거 그래프 어떻게 돼요?
y가 0인 애들 싹 다 모아놓은 거니까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 무슨 축? x축. x축을 y는 0이라고 부르거든요. x축을.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x축 이렇게 연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노란색 식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연립을 한 겁니다. y는 0이랑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이렇게 대입법으로 연립을 한 거예요. 우리 그 연립이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죠? 연립? 음. 연립은 공통된 근을 찾는 거죠. 공통된 XY 좌표를 찾는 거잖아. 그 XY 좌표를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공통된 그래프의 좌표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부르잖아. 자, 연립의 의미는 교점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의 의미는 X축과의 교점이에요. 이 fx식 그래프와. 자, 그렇다 보니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 자, 그게 이제 2차 방정식이었다. 그럼 이제 판별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fx 이퀄 0이 이렇게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 두 실근 x좌표가 바로 이제 두 실근이에요. 그럼 우리 두 실근을 가질 때 판별식 d가 뭐라고 했죠?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자, 잘 보세요. 판별식을 가지고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대충 어떠한 위치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되게 중요한 사실. 판별식이 원래는 근의 개수가 뭐 두 개다, 한 개다, 0개다라고 알려주는 거였는데 그 그래프의 x축과 관련된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이랑 접할 때 다시 바꿔 말하면 x축과의 교점이 하나로 접할 때 이때 판별식이 뭐죠? 이중근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림 나옵니다. 자, 이 그림 보실까요? fx의 그래프가 x축이랑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나는 게 없어요.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건 그 fx 이퀄 0의 식이 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d 값이 얼마야?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녀석이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낚시를 하느냐? 자, 이게 0이잖아요. f가 0보다 항상 큽니다. f가 다 0보다 다 위에 항상 위에 있어요. 근데 판별식은 0보다 작습니다. 이게 서로 반대죠. 이거 갖고 낚시를 많이 해요. 자, fx가 아래로 볼록인데 항상 0보다 커요. 그러면은 얘는 교점의 관점에서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d는 0보다 작은 게 팩트인데 0보다 크지, 0보다 크지. 그래서 d도 0보다 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알아내려고 이제 만든 건데 그래프의 위치 개형까지 알 수 있는 식이다. 이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의 한 줄 요약입니다. 판별식으로 그래프의 위치도 이제 가늠할 수 있다. 자, 지금 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 페이지에 걸쳐 다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여라. 이런 거. 여기가 짝수죠? b가 짝수란 말이야. 그래서 b 다시로 이렇게 바꾸고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4 빼기 2니까 2죠. 0보다 크죠?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x축, 요 fx의 x축과의 교점이 0보다 크니까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자, 이 녀석도 가운데 b가 짝수니까, 이거를 1로 고치고, 그러면 1의 제곱 빼기 k 빼기 1.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k죠? 이게 이제 4분의 d인데, 얘가 0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k가 0보다 작으면, 주식은 얘가 0이면
다시 말해서 k가 0이면 중근, 얘가 0보다 작으면 다시 말해서 k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번이 좀 심화가 돼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2번은 별표를 2개 정도 박아 놓으세요. 그래서 판별식을 또 이제 더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는 방법. 자, 우리 모못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었죠? 항등식이라는 단원에서 배웠던 거야. 그래서 항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수가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걸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 미정계수법은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어,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얘랑 콜라보를 해서 어떻게 나누느냐? 중근을 가진 조건, 모음과 상관없이 중근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유형을 한 줄 요약하면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이다라고 식을 세웠더니 이제 뭐 K에 대한 항등식이 나왔다. 그런 문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랑 판별식이랑 그냥 콜라보한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딱 그냥 감이 오세요. 아래 바로 예시 있죠. 이제 요 녀석이 특히 더 중요한데 이 녀석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되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뒤에가 이제 떨거지가 나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결론부터 말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그럼 판별식 D가 무조건 0입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 D가 무조건 0이라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당연한 얘기고 완전 제곱식이 되면요. 그거는 간단해요. 우리 이제 이렇게 A, B가 서로 다르면은 자,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했을 때 이거 뭐 근이 A 또는 B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똑같은 녀석이 두 개가 있으면은 A라는 녀석이 중첩돼서 있었고 자,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조금만. 중첩돼서 있었고 그거를 우리는 이중근이라고 부르잖아. 이 근이 뭐야? A요. 또 근이 또 뭐야? A요. A가 이중첩된 근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X는 A라는 이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그거 이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중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중근은 판별식 T가 0인 거죠. 판별식 T가 0이다. 뭐 이중근을 갖는다. 이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요 연결고리를 거기다가 잠깐 빨간 펜으로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래요. 자, 이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판별식에서 D가 0이다라는 말이죠. 이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중근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누구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긴 거야?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긴 거야. 판별식 D가 0이면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요거 봤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0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1에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항상 되는 게 아니야. 뒤에 숫자가 막 떨거지가 안 지워져요.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아는 아주 가장 담백한 방법이 바로 내가 오늘 더럽게 강조하고 있는 이 판별식이 0일 때다. 이런 식으로 간결화 작업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배우는 김에 뒤에 뭔가 숫자가 남더라도 우리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이참수에서 우리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꿨던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걸 나하고 같이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을 때 이건 딱 완전 제곱식이 뒤에 완벽하게 안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지금 내가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한 큐에 박히는 이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노란색으로 바꾸는 스킬. 자, 지금부터 그 분수로 얘기하세요. 아무거나 내가 해볼게. 자, 마이너스 7분의 2의 x제곱. 자, 여기 숫자 아무거나 들어온 거 하나만 불러줘 볼래? 알아요? x하고 저기 상수항 진짜 분수로 되게 막 더러운 거 막 117분의 62 이런 거 한번 불러줘 볼래?
그냥 아무거나 만들면 되는데. 동훈아 하나만 불러줘 볼래? 숫자 아무거나 들어온 거. 58분의 47x. 그 다음에 우서가 아무거나 상수항 들어온 거 하나만 불러줘봐. 83분의 88 플러스 자 이거를 내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7분의 2에 어디 보자. x 마이너스 232분의 7 곱하기 47 그거의 제곱 빼기 232의 제곱 7 곱하기 47의 제곱 플러스 7분의 2의 83분의 88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계산을 해야겠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숫자를 정하라고 한 이유는 되게 어려운 예시를 내가 그냥 외워왔을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되게 허무하게도 여러분들 사실 이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더러운 숫자가 절대 시험에 나오진 않죠. 그 스케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스케일의 비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x-a의 전개식이에요. 자, 이거를 전개해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인데 넘겨서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게 지금 방금 그거를 해결한 비밀의 전부입니다. 자, 잘 보시죠. 우리가 식에서 이제 이런 모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양을 이러한 방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x의 개수를 가지고 나누기 2를 해서 완전 제곱식을 일단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나누기 2에서 만들어진 마이너스 a를 제곱하셔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복잡하죠? 한번 해볼게. x제곱 플러스 4x라는 걸 만났어. 자, 이거를 이 방법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 자, 여기가 플러스 4죠? 그거 나누기 2 하면 몇이야? 플러스 2죠? 걔를 갖고 완전 제곱식을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든 거 있죠? 제곱을 한 다음에 빼주세요. 끝입니다. 네,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거 몇 개 또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6x. 자, x의 개수가 몇이죠? 마이너스 6이죠. 나누기 2 하면은 마이너스 3이죠? 그거를 갖고 완전 제곱식을 일단 만들어줘. 그 다음에 그거를 제곱하면은 9죠? 그거를 빼줘. 끝.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8x랑 그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2x. 자, 이거 두 개 갖고 지금 한번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봅니다. 네, 찍어서 보내보세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x의 최고차의 개수가 이렇게 1인 경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k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변에 k를 곱하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닐 경우에는 k로 묶으신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k로 묶어서 최고차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a제곱을 빼갖고 나갈 때 앞에 있는 수문장인 k를 곱해서 나간다는 사실 요거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4x를 만났다. 자, 요거 이렇게 플러스 7까지 있을 때 해볼게요. 플러스 7을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자,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이걸 갖고 똑같은 짓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원래는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면서 2를 곱해서 나가서 마이너스 2로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 있던 7이랑 만나서 5가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자,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요런 녀석을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려고 할 때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 주시면은 x제곱 빼기 2x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자, 1을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빼면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3이 곱해지니까 플러스 3으로 나가서 8이 되는 거라고요. 자, 하나 더. 자, 이렇게 돼 있는 녀석. 자, 요것도 한번 요거까지 해보고 여러분들 예제 두 개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이너스 4로 묶으시면은 일부러 들어온 걸로 했습니다. x제곱 플러스 3x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3으로 완전 제곱식을 일단 만들어줘.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9잖아 원래. 근데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플러스 9로 나가게 되니까 14가 되는 거라고. 자,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 연습해 볼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를 완전 제곱식에 있는 표준형의 형태로 고쳐보세요. 그래서 이게 숙달이 되어야지 이거 보고서 한 번에 스르륵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일단 오늘은 요거 두 개 시간 드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넘어갈 거예요. 보시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 거고요. 잠깐 정답 공개합니다.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요. x의 개수인 마이너스 3을 나누기 2를 해서 일단 그냥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방금 나누기에서 만들어진 녀석을 제곱을 해서 즉 4분의 9를 만들어서 빼줄 건데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마이너스 4분의 9가 플러스 2분의 9로 바뀌게 돼서 2분의 29 2분의 19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도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시면은 자 이게 분수라서 묶이는 게 헷갈리시죠?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야. 나눴던 것처럼 얘는 역수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 얘는 오히려 쉽습니다. 마이너스 16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니까 플러스 8로 나가서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요거를 감을 못 잡으셨더라도 앞으로 이거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계속 관찰할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기 문제 가보죠. 자, 이 보기 문제를 보시면은 K의 값과 상관없이 중근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문의 포인트가 두 개예요. 그래서 저 뭐 되게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왔다 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중근을 갖게끔 자 이거는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x에 관한 식으로 중근을 가지면 네 저기 뭐죠? b 다시가 a죠? 나누기 2를 할 수가 있죠? 4분의 1을 써주시면은 a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ka 마이너스 2k 플러스 b 자, 판별식을 써준 겁니다. 4분의 d를요. 자, 이거를 좀 정리해주를 해줘 볼까요? 그럼 a제곱 사라지겠고 마이너스 ka 플러스 2k 마이너스 b라는 식이 나오는데요. 걔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죠. 자, 판별식을 썼더니 나온 그 식을 k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은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었죠. 모든 k에 대하여, 임의의 k에 대하여 뭐 성립할 때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k에 대해서든 k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렇게 항등식을 가리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갖고 이렇게 정리도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는데 하필이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자, 얘가 0이라는 거, 이 0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 했었어요? 0k 플러스 0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그래서 A는 2가 되고요. B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2차식이 이렇게 막 K로 섞여 있는데 이 녀석이 결국에는 완전 제곱식이 된대. 어떻게 생각하라고?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자, 판별식을 쓰시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인데 얘가 0이다라는 요식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K 값에 뭘 구하는 거야? 합을 구하여라. 자, 그 다음에 이거 K를 구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은 이 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 동료한끼리 정리해 볼게. K제곱 하면 마이너스 3K제곱이고요. 플러스 2K 나오는데 마이너스 8K니까 마이너스 6K고요. 상수항은 할 필요가 없죠?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서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만족하는 K의 합이 마이너스 2다.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었고, 자, 이제부터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유형 문제 풀다가 마칠 건데, 한 두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2x2로 진행을 하고 마칠게요. 개념 이렇게 1번에 한번 봐보시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여기 이제 2가 곱해졌으니까, 자, B' 값이 몇일까, 우서가? 여기가 2예요. 짝수니까 우리가 짝의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B'를 구해야 되는데, B'가 몇이죠? 자, 요 판별식의 요거인 거 아시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네? 알아요, 몰라요, 이거? 근의 공식 기억나? 어. 자, 이거를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 있어요. B'를 구하시면. B'가 바로, B가 이제 여기 개수를 가리키는 건데, 그걸 나누기 2 하시면은 요 1이 B'예요. 그러면은 이제 식을 예를 써도 돼요. 자, 그래서 1의 제곱 빼기 A 플러스 1. 4분의 D를 쓰시면은 얘가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얘는 여기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B'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식이 분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판별식 그냥 D를 써주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어차피 1이니까요. 얘가 서로 다른 두어거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여기 1이니까 A가 4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가 않죠? 잠깐 요거 발전 문제 조금 어려운 거 봐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러면은 여기다 판별식 d를 써주시면은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근을 갖기 위해서 k 값은 2여야 됩니다. 이게 k 값이 2야. 그럼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거 우리 방금 배웠던 완전제곱식. 중근을 몇을 갖는 거야? 중근을 갖긴 갖는데 몇을 중근으로 갖는지는 인수분해를 해보셔야 되고, 그게 1이다. 걔가 알파죠. 두 개 더하면 3이 나오는. 네. 여기 쉬운 문제인데 이제 발전 문제가 있죠. 2번까지 보고, 오늘 진도는 2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숙제를 잘 하시고 이해를 잘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진도를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복소수에 대한 어떤 불안정함과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또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렇게 두 가지 찝찝함이 이제 존재하실 것 같은데, 잘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만족시키기 위한.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 녀석인데, x제곱 앞에 저기 개수가 n 플러스 1의 미정계수가 있잖아. 자, 만약에 m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떨까? 마이너스 2가 되면 얘가 0이니까 이렇게 사라지겠죠. 문제에서 분명히 2차 방정식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2차 방정식이 왜 2차 방정식이니? 그 최고창이 2차식으로 존재하니까 2차 방정식이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얘가 애초에 사라져버리면 네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식은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야. 그래서 모순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텍스트를 박았기 때문에 저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하얀색. 조심할 거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석이한테 물어볼게. x의 개수가 지금 짝수인 걸로 보여. 2가 곱해져서. 내가 짝의 공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B'를 구하고 싶어. 그 B'를 알려줄래? 에? 1의 제곱이야? 자, 그 B'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저기 쟤를 그냥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거든? 몇이에요? 마이너스 2m에서 2를 나누면 몇이야? m은 어디 갔어? 마이너스 m이죠? 네. 나누기 2 하신 거 요거 이해되시겠죠? 얘가 B'이에요. 자, 그래서 그 4분의 d를 써주시면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m 제곱하니까 m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 그다음에 m 마이너스 3. 자, 요게 이제 4분의 d고, 얘가 0보다 크면 두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두 허근인데 마이너스 2는 절대로 답에 어디든 들어가면 안 됨.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볼게. m제곱 빼주면 사라지고요. 2m하고 마이너스 3면 마이너스 m인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m 플러스 m이고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6이에요. 자, 자 그러면은 자, 1번 0보다 커야 되죠. 자,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는데 얘를 빵꾸로 뚫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두실근을 갖기 위해서 마이너스 6보다 이렇게 커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빵꾸로 뚫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문제 전체가 부정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여러분들이 못 모르고 이거를 이제 그리고라고 쓰시는데요. 한국말로. 자, 제가 또는이란 말을 썼죠. 수학에서는 또는이라는 단어와 그리고에 대한 민감한 구분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공통 영역을 가리켜서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요.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그리고는 얘를 가리키고요. 또는은 얘하고 같이 인정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도 답이 인정이 되고 얘도 답이 인정이 되는. 그래서 또는하고 그리고라는 단어가 수학에도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단어입니다. 자, 그 2번 해볼게. 자, 2번은 중근이니까 m은 마이너스 6이다. 자, 이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마이너스 6이면서 마이너스 2일 수는 없으니까. 3번 마이너스 6보다 m이 작다. 이 경우도 걱정 없어도 되죠?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좀 조심하라는 얘기야.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넘어가서 푸셔보시는데 279번까지 하고 맞춰볼게요. 279번 봐주세요. 자, 방금 했던 거하고 이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는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도훈이한테 물어볼게. 가장 먼저 조심할 게 뭐라고? 이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선언을 했어. 그러면 K가 몇이면 안 돼요? 0이면 안 돼요. K가 0이면 네가 2차 방정식이라면 2차 방정식이 아닌 데가 되니까 이거를 가장 먼저 써주십니다. K가 0이 아닐 때 K가 0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석이한테 다시 물어볼게. 이제는 진짜 대답해야 돼. 여기서 B 다시 몇이니? B 다시를 불러보세요. 여기 2가 곱해져 있어서 내가 짝의 공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2를 나눈 그 B 다시를 알려주세요.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1 끝? 아니 x의 개수 전체를 보셔야지. 뒤에 거 다 어디로 가버렸어. 다시 그때까지. 그러니까 B 다시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K 플러스 여기까지가 B 다시 알겠어? B 다시 안 꺼먹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를 써주시면은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의 K 플러스 1 B-의 제곱 빼기 AC로 식이 간략화가 되죠? 이런 거 푸실 때 어떻게 풀어요? 막 전개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야. K 플러스 1로 묶어주시면 얘는 K 플러스 1이 남죠? 얘는 K가 남죠? 빼면 1이잖아. 끝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막 전개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야. K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정리가 됩니다. K 플러스 1 빼기 K니까. 자,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자, 실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될까 알아요? 실근을 가지려면. D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부서가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을 써서 실근인 걸 알려면 판별식의 그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판별식 동은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그치?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근데 그러니까 실근을 실제로 만난다라는 거야. 그 그래프가 x축이랑 실제로 근을 가진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 말고도 실제로 근을 가지는 게 있죠. 누구? 중근, 이중근. 그래서 실근은 이중근을 포함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요것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실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중근도 실근이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시그널 같을 때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k는 0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발문에 대한 그 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중에서 0은 빵꾸가 뚫려 있는 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끈질기게 우선이한테 물어볼게. B 다시가 몇이죠? 네, 정답입니다. 자, 마이너스 k 역시 또 짝의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짝의 공식을 쓰시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인데요. k 마이너스 4죠? 제가 허근을 가져야 돼. 자, 허근을 가지려면 이 녀석의 부호가 몇이어야 될까 알아요? 허근을 가지려면 이번엔 허근이야. 어떻게 돼야 돼? 우서가 어떻게 돼야 돼? 허근. 판별식 허근은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같다, 작다가 있잖아요.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같으면 이중근, 작으면 허근. 어, 이렇게. 자, 그럼 K가 4보다 작은 거죠? K가 4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빵꾸 뚫려서 이렇게 색칠된 거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빵꾸 뚫린 거는 이게 4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뭐 몇 개겠어요? 자,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거 정수의 개수 세는 법 알려줬죠? 빼면 되는 거.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기본적으로 5개가 나오는데 0을 제껴줬으니까 4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수의 개수 세는 거. 이거 전담발에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그 저기 풀어보시고 남기시고 집에 가